3기 신도시 입지가 확정된 가운데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문도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부동산 시장 요즘 분위기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예, 예. 지난 9.13 대책 후에 확실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탄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13 대책이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종부세에 대한 세제가 좀 약하다 그래서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별 효과가 없다 그랬지만 저는 이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린 그러셨죠, 것처럼 교수님은? 그 일시적 이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네. 비과세가 사실은 갭 투자를 막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대출 규제가 10월부터 또 시작됐잖아요. DSR 제도가 종부세 상한 비율 적용이 되면 이제 대출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또 세제도 또 강화했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수면 아래 있지만 아주 강력한 파워가 작용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투자 여건을 가진 그 투자 수요들이 이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들이 이제 처분을 해야 되나 해서 거기 임대주택 사업자로 다 지금 급하게 많이 가셨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볼 때 흐름 자체는 정부의 어떤 정책이 일단 시장에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현상이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 지금 정부의 행보를 오늘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보면은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가 너무 강력하다는 것을 시청자분들께서 단순하게 여길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받아들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오늘 3기 신도시 발표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일단 제가 이번 정부의 어떤 오늘 발표한 것은 좀 인정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네. 9.13 대책 발표하고 3기 신도시 택지 어떤 후보지가 공개된 바람에 좀 딜레이 됐잖아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좀 곤란을 겪을까 생각했는데 급하게 어떻게 김현미 장관이 애를 써서 9월 21일인가 다시 발표를 하고 연내 발표하겠다는 공약을 던졌잖아요. 네. 3.5만 원 공급하고 올해 안에 하겠다 했는데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나온 내용도 보면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족도시의 개념까지 가려면 사실 준비를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족도시를 하려면 어떤 용지에 대해서 구분을 둬야 되고 배분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체크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짧은 기간에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후보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어떤 흔적이 남아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정부의 그 주택 시장에 대한 어떤 안정의 의지를 충분히 보여줬고 이번 정책이 제가 볼 때는 시장에 충분히 또 반영될 거라고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전반적으로 교수님은 오늘 나온 이 신도시 발표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네, 걸로 맞습니다. 제가 이해를 예, 하면 맞습니다. 될 것 같고요. 3기 신도시의 이제 성공 변수라면 역시 이제 입지였는데 일단 네 곳이 발표됐습니다. 이게 네, 맞습니다. 약간 의외로 받아들여졌거든요. 예, 네 곳인데 일단 어떤 곳의 어떤 수보다는 일단 대규모 택지가 이제 100만 평일 예. 때 이제 우리가 그 신도시라고 하고 그 이하일 때는 이제 미니 신도시 택지 개발지구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것 중에 이제 하남하고 계양하고 이쪽들은 이제 저가 좀 과천은 이제 미니 신도시 좀 좋게요. 155만 제곱킬로미터에서 네. 그래서 300만 평 200만 평 수준이니까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아했던 거는 그 평 쓰면은 이제 그 정도 토지면 공급 호수가 이거보다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지를 갖다 배분을 잘했어요. 3기 신도시가 아마 2기 신도시보다 훨씬 조경 면적이나 녹지 면적도 지금 좋을 거라고 좀 미리 던져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어떤 그 위치도 또 잘 잡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위치에 좀 입지에 지금 주력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아주 서울시에 바로 붙어 있는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GTX가 나와서도 20분 만에 시내로 간다를 그걸 떠나서 네. 일반 차량으로도 2, 30분이면 시내에 들어올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입지에서 성공했고 면적 부분에서도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짚어봐야 할 게 광역교통 대책입니다. 예. 앞서 짧게 2기 신도시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네. 이 김포 등 이제 기존의 2기 신도시 상당수가 이 열악한 교통 환경 때문에 맞습니다. 문제시가 돼 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3기 신도시는 이제 교통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게 강조가 됐었거든요. 네네. 대책이 제대로 나왔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일산 그쪽 파주 쪽에 계신 분들은 자유로가 말만 자유로지 예. 지옥로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예. 상당히 고통을 많이 겪으셨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의지를 강력하게 좀 나타난 것이 이제 대책으로 나왔는데요. GTX가 일단 A, B, C 세 개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B 라인은 예비 타당성 검토에서 좀 저조해서 지금 다시 검토를 들어갔고 A하고 C에 대해서 예타 면제라는 어떤 아주 특별한 대책을 강정을 던져가지고 예비 타당성을 면제를 한다는 게 사실
그게 500억 이상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다 해야 되는데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거죠. 아, 부동산의 어떤 가격과 입주와 이런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교통이 문제다. 이 부분에 일본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TX가 파주운정지구에서 삼성역까지 이제 설치되면 18분에서 20분이면 오거든요. 사실 네. 뭐 서울시 권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고 게다가 이제 슈퍼 BRT라 그래가지고 슈퍼버스라고 해서 M 광역버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증차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광역도로 제2외곽 순환도로도 또 신속하게 계속 이어서 가고 이런 고속도로뿐이 아니라 광역 서비스, GTX 모든 것에 대해서 이미 착공 계획을 발표해 버렸기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고 남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GTX B 라인에 해당되는데 이건 좀 늦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C 라인도 뭐 잘 진행될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다 2, 30분 내 거리고 GTX가 다만 이제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착공을 하게 되면 한 5년 정도 걸리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착공하는 게 한 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나 후년에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제대로만 된다라면 이제 3, 4년, 5년 뒤에는 이쪽 지역의 어떤 교통망이 많이 개선될 거라고 보여서 제가 볼 때는 교통 인프라 구축이 일단은 잘 던졌다 보겠습니다. 다만 예산 문제는 좀 있다라는 거는 뭐 국민이나 시청자분들도 뭐 하셔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것도 예산 부분을 갖다 강력하게 뭐 이번에 국회에서 뭐 다 의결한 걸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한편 이 신도시와는 별도로 서울 도심의 유유지를 활용해서 5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 뭐 이런 계획도 나왔는데요. 예, 예. 결국 그린벨트는 풀지 않기로 한 모양이네요. 네, 박원순 시장의 어떤 강력한 그 정치 신념이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후세한테 우리가 도시의 녹지를 없애서 물려주진 않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있다 보니까 네. 그 대신에 이제 서울시의 그 유유지 미집행 부지들이 많습니다. 뭐 또 공원 부분도 있고 미집행 부지들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그리고 이제 역세권역의 그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걸 계속 발표해 왔었거든요. 그 보통 이제 준주거 지역이 400%에서 그치는데 한 500%까지 하고 또 종상향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만 확장해도 사실 서울 시내에 10만에서 20만 원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다만 참여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조만간에 세부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발표할 때도 두 번째 바로 뭐 강력하게 주택 시장 안정 굳히기 얼마 전에 뭐 여의도 이렇게 막 붐 일으키는 이상한 발언과는 전혀 방향을 틀었습니다. 틀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서울시도 그런 유유부지나 미집행 부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서울시에서 협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지의 어떤 용적률만 좀 높인다 해도 세제 혜택이나 그 사업 시행자들한테 어떤 세제 혜택을 준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많은 부분들이 흡수가 되면 그 물량도 상당한 공급 물량이 되기 때문에 말씀 주신 도심 유유주택 공급도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이번에 이제 신도시 발표,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작용을 할지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신도시 발표가 좀 혹자들은 네. 뭐 하락을 부채질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주택 공급은 영원한 국가의 정책이고 예. 주택 시장이 안정되는 것이 경제 성장의 발판이기 때문에 요번에 시장에는 뭐 호재 악재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신데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실 것이 아니라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맞춰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자산 포트폴리오나 내 집 마련 준비에 대해서 이런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문도 교수와 함께 오늘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